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IR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메인으로 물어봤던 건 두산 에너빌리티 신설 부분 합병가액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두산 인적 분할 비율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한 주주총회 참석 여부와 의결권에 관해서도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주서한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IR 담당자랑 통화한 건 아니고 주주서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왔으니까요. 해당 내용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금일 통화는 5분 정도 진행을 하면서 해당 큼지막한 3개 말고도 추가적인 질문을 몇 가지 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진행을 했던 게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협의해서 정한 가격이 본질 가치가 1221원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기준을 정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를 보면은 분할합병 비율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분할합병 산출 기준은 이해가 가요. 최근 주가 기준에 계산을 해가지고 넣은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되는 이 신설 회사 그 부분의 본질 가치가 1221원으로 확인되는데 이 기준 어떻게 정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회계법인 측 뭐 증권사 거래량 뭐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산정을 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해당 관련된 내용들의 산정 기준은 정확하게 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질문을 좀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또한 두 번째 질문도 사실상 답변을 못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신설 부분의 분할 비율이 에너빌리티랑 에너빌리티 신설 부분 인적 분할이 1대 0.247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IR팀에서 딱 이야기하시는 게 해당 부분은 IR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분할 재무 상태표 공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할 상태표랑 별도 재무랑 뭐가 다르냐, 산정 계산식이 제가 했던 게 계산식이 틀린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해당 부분은 본인들이 정확하게 내려온 내용들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된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IR 담당자 팀이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답변은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 다음 날까지 가능한 거냐 이랬더니 정확하게 그냥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12일까지 매수한 사람들은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임시 주총을 참여를 해야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느냐, 9월 25일 날 임시 주총에 대한 부분들 물어봤더니 참석하지 않아도 주주들에게 이제 우편이 발송됩니다. 소집 통지서가 발송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대를 신청을 하면 의결권이 반대가 되는 거고요. 또한 전자투표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발송한 내용들 거기서 반대 신청을 하면 참석을 해서 반대한 걸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사항을 좀 봐야 되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주매청을 신청하실 분들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에 접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임시주총도 반대를 해야 됩니다. 임시주총에서 찬성을 하면 주매청,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매수 청구 주매청 행사 기간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시 반대 의사 통지 접수도 반대를 해야 되고요. 임시 주총도 반대를 해야만 주매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한 우편 날라오는 것도 반대를 신청해야 되고, 이 이전에 반대 의사 통지 접수도 진행을 해야
주매청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도 제가 댓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 어제 주가가 시장이 썩히 걸리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아까 주주총회에 대한 부분들 12일 이 이전까지 사신 분들은 팔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반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월 29일까지 사신 분들은 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되고, 대신 아예 상관없는 다른 계좌로 신규 진입에 관한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사고 팔고 해도 뭐 해당 관련 공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거래 정지 이전까지 팔지 않으면 내 에너빌리티 주식이 쪼개진다라는 거, 로보틱스랑 쪼개진다라는 거 참고를 해야 되고, 나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가가서 차익 실현만 할 거다라고 하면 뭐 오늘 내일 상관없어요. 10월 25일 거래 정지 이전까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건 무방합니다. 들고 계신 주주님들은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주매청도 할 거다, 주식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계좌로 파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원래부터 두빌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신규 진입해서 거래하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 거래정지 이전에는 꼭 팔아야 된다. 그리고 반대 의사를 진행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 의사를 신청을 해야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 가능한 거고, 반대 의사는 신청했는데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주주선이 이제 4일날 나왔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두산 3사에 이 주주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선을 쭉 읽어보면은 읽을 시간 없으시죠, 우리 직장인분들. 그래서 짧게만 정리해왔어요. 주주선을 팩트를 뽑아서 보면, 자, 체코 수주 이후에, 오탄 아니에요. 폴란드, UAE, 사우디,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합병을 하면 재무 개선이 되면서 1조 원 정도로 신규 투자 가능한 금액이 모인다. 그래서 밥캣에 대한 배당 수익은 밥캣의 이제 실적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보다는 1조 원을 투자해서 더 큰 투자 수익률을 예상을 한다. 라는 게 주주 서한에 적혀 있고요. 또한 SMR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한 분할 비율, 결국에 기업 가치와 주식 수를 결정을 한다. 앞부분에 제가 질문을 한 것도 분할 비율에 대해서 통화해서 질문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하면서 나왔던 게 결국 기업 가치와 주식 수로 분할 비율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건 좀 자세히 안 볼 거고 주주선 쪽만 살짝 볼게요. 다른 거는 자세히 안 볼 거고 분할에 대한 부분들만 짧게 볼 건데, 자, 보면은 회사는 인적 분할 방식으로 에너빌리티랑 밥캣 분할 전후 주주 가치 합계는 일치하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주가는 결국에 기업 가치랑 주식 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포인트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회사 입장에선 결국 기업 가치와 주식 수로, 인적 분할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측에서 얘기하는 건 기업 가치랑 주식수, 그래서 분할 비율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수가 분할이 되고 나면은 25%가 감소합니다. 근데 시총은 10%밖에 감소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는 증가할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한 주당 1만 원의 가치를 했으면은 뭐 주식수가 100주가 있어요. 그럼 100주가 있을 때 한 주당 1만 원 가치를 했고, 여기서 주식수가 25%가 감소한다면 한 주당 가치는 25%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총도 줄죠. 시총도 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15%는 한 주당 10,000원 하던 주가가
한 11,5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주당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빠진 게 저평가된 밥캣을 들고 있으면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주가를 받고 있었던 건데, 이게 빠지면서 주식수가 줄고 시총이 10%밖에 감소 안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주당 가치가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회사 측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걸 수도 있고,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주주서원의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라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취득한 자사주들은 전부 소각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하면 많이 행사할수록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자사주 소각이 많이 되면 총 두배 주식 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주주 서한을 한 번 더 시간 나시는 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가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여기 주주선. 주주선을 읽어보시고 반대에 대한 의견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으면 반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사주가 전부 소각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눈치 싸움으로 요거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눈치 싸움이 좀 진행될 수도 있다. 근데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반대하면 합병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두산 측에서 차라리 해당 내용들을 좀 공시를 먼저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기한을 좀 준 다음에 합병에 대한 공시를 추후해냈으면은 조금 더 주주를 생각하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병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니까 임시 주총까지 좀 봐야 된다. 근데 합병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오늘 통화를 해서 얻어낸 건 뭐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합병 비율이나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IR 담당팀에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었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 서한이 이틀 전에 나왔으니까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